627 부동산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6억 원 이상 대출 안 돼. 그럼 외국인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지금. 중국 사이트에 200억 매물이 올라오는데 그 매물의 주소지가 다 우리나라 서울인 거예요. 예. 지금 중국 온라인 사이트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몇 주 전에도 광명의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중국인이 14억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런 분들이에요. 서울 부동산을 줍줍하고 있다. 627 부동산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소득도 필요 없고 뭐 상관없이 그냥 6억 원 이상 대출 안 돼. 부동산 투자할 때는 당신은 6억 원이 최대 한도야.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서울에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역차별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외국인들은, 특히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은 이건 제한 받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문제가 불거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중국 사이트에 200억 매물이 올라오는데 우와. 그 매물의 주소지가 다 우리나라 서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금싸라기 땅들, 예. 또 용산 주변이 지금 뭐 재개발한다 뭐다 막 한창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중국인들이 대거 부동산 투자했다라는 거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동산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현금이 많진 않지만 예. 부부가 열심히 뭐 대기업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해서 은행 대출 성실하게 갚아서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야, 너네는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는 거 없으면 집 살 꿈도 꾸지마가 되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에 또 부자들 있잖아요. 예. 홍콩 부자, 상하이 부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돈 싸들고 기회다. 아하. 대한민국에 우리가 투자하자. 서울의 집값 오를 거니까 우리가 돈 싸들고 가자. 지금 중국 온라인 사이트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을 딱 해버렸더니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내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는 대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은 증가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거래 건수가 7,632건이었어요. 627 이후에 7월 1일부터 18일까지. 같은 기간 전월 같은 기간보다 27.2%란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된 거예요. 왜? 대출이 옛날보다 안 되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국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지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LTV 그리고 DSR 적용 안 받아요. 대출 조건을요. 6억 원 역시 그래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해외 부동산 갖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또 실거주 의무도 안 져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이트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른바 이게 줍줍. 이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아파트 좋은 거 나오면은 줍줍해야 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청년 세대 박탈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젊은 분들한테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청약 통장 이런 거 부어가지고 예. 청약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약이 되어도 예. 대출 이런 부분 때문에 예. 현금으로 다 내야 자기가 아파트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은 청약 되어도 못 한다고 이렇게 퍼지는 현금이 거죠. 없으니까 예. 대출이 안 되니까. 예, 아주 상실감이 큽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뭐 직업군을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 그렇지만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젊은 직업군들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대출해서 집을 좀 더 큰 걸 갖거나 오피스텔을 좀 더 큰 걸 갖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 직업이나 직업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대출 규제가요,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 일단 중국인이 특혜를 누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금수저 특혜입니다. 금수저.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현금 15억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걸 어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이 왜 성장했느냐? 예. 사다리 때문이잖아요. 네. 기회의 사다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엄청 부자는 아니라도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패스하고 뭐 의사 되고 해가지고 예. 앞으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사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예.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사업 성공하면 저만치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예.
다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하게 되는 건데 예. 이 사다리를 지금 끊어버렸잖아요. 아하. 야 너네 물려받을 돈 없으면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누구만 혜택을 보게 되느냐? 예. 누구만 청약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 10억 마련해줘서 증여해줄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만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특혜를 보는 것도 국가적 문제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내가 똑똑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희망이 꺾여버리면 네. 이제 뭐하러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아. 어차피 그래봤자 대출도 안 나오고 집 못 사는데. 예. 아, 이게 중국 사람들이요. 신길류 타운을 많이 가는데 여기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요. 여기 부동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몇 주 전에도 광명의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중국인이 14억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네. 이런 분들이에요. 중국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서울 부동산을 줍줍 시장하고 줍줍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